자,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의 이제 특징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리고 이제 클래스에 대한 정의부터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객체 지향 랭귀지, 즉 언어의 목적인데요. 이 객체 지향 언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컴퓨터 산업이 계속해서 발전을 하게 되는데 이 시간 자체가 굉장히 짧아요. 주기가 좋은 제품이 나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매우 짧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역시 거기에 맞춰가지고 바뀌어야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의 생명 중위가 매우 짧아졌습니다. 이걸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얘기하는데, 생명 주기가 짧아지다 보니까 계속해서 뭔가를 만들어줘야 되고 또 업그레이드를 시켜줘야 된단 말이야. 그쵸? 그래서 이러한 객체 지향 언어 자체는 상속이라는 특징과 다형성, 또 객체, 캡슐화 같은 소프트웨어를 다시 한번 사용하기 위한 여러가지 장치를 내장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소프트웨어의 재사용성과 이러한 부분적인 수정을 통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만드는 부담을 완전히 줄임으로써 생산성을 높인다라고 하는 게 목적입니다. 첫 번째가 그래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과 현재 현실 세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계에 대해서 아주 쉽게 모델링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에는 주로 수학 계산이라든가 통계 처리를 하는 처리 과정 때문에 계산에 대한 절차가 중요했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지금은 거의 생활의 전반적인 내용을 전부 다 컴퓨터와 프로그램이 동반되기 때문에 이 실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프로그래밍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객체 지향 언어의 등장 배경이기도 합니다. 그럼 실세계의 특징이라고 하는 건 뭐냐? 자, 절차나 과정보다는 내가 이제 해당하는 일 또는 이것과 관련된 물체, 이걸 이제 객체라고 얘기합니다. 자, 물체를 오브젝트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사물. 프로그래밍에서는 이러한 오브젝트를 객체라고도 얘기를 해요. 자, 얘네들이 상호작용으로 묘사하는 것이 훨씬 더 이해하기 편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관념적으로 컴퓨터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을 생각하기보다는 우리 현실 세계에서 이러한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걸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게 더 이해하기 쉽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객체 지향 언어는 의외로 쉽다는 얘기죠. 의외로. 자, 실세계 일을 보다 쉽게 프로그래밍하기 위한 객체 중심의 객체 지향적 언어가 탄생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 바로 배경이면서 목적이 돼요. 자, 그러면 기존의 절차 지향 프로그래밍하고 현재의 객체 지향 프로그램은 어떠한 차이가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이 절차 지향 언어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존 언어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 기존 언어의 특징은 작업 순서를 표현하는 그냥 컴퓨터의 명령 집합이다. 그래서 플로우 차트 형태로 이렇게 지나간다 이거야. 그래서 지금 얘는 자판기입니다. 자판기에 예를 들어 보면, 자, 내가 뭔가를 뽑아 먹을 거예요. 그러면 동전을 넣겠죠. 돈을 넣는단 말이야. 그러면 자판기는 내부적으로 뭘 연산을 하느냐? 상품을 주기 위한 돈이 충분한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요. 만약에 돈이 덜 들어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돈 넣으라고 해야겠죠. 그죠? 아무런 반응을 안 일으킨단 말이야. 근데 돈이 충분하다면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끔 불이 반짝하고 켜져요. 그쵸? 자, 켜지는데 무조건 다 켜지는 게 아니라 제품이 있는 경우에만 불이 켜진단 말이죠. 없으면 뭐 품절 또는 뭐 불이 꺼져 있겠죠. 그래서 재고 판단을 해가지고, 자, 재고 판단이 있다면 상품을 주게 돼요. 물론 여기에 이제 간단하게 여기서 끝내지만 돈을 더 넣은 경우도 있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 거스름돈도 줘야겠죠. 이렇게 순서대로 했던 것들이 바로 절차 지향적인 프로그램이었어요. 이것이 실제 세상에 가깝게 아예 자판기라고 하는 놈을 분해를 해본단 말이야. 분해를 해보게 되면은 자판기 내부를 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는 자판기 기준의 계산을 하는 엔진이 따로 있고요.
돈을 수납하는 돈통이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돈을 받고 돈을 뱉어야겠죠. 그 다음 커피가 들어가는 커피통, 커피를 타려면 물도 있어야 돼. 그 다음 프림도 있어야 되죠. 컵도 있어야 되지. 필요한 이러한 부품들과 함께 사용자에게 보여줄 디스플레이, 자 요렇게 다 있어야 됩니다. 물론 버튼을 눌러야 되니까 버튼을 누름으로써 엔진이 판단을 해서 배합을 시켜줘야겠죠.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얘네들이 전부 객체예요. 즉 실생활에 가깝게 모델링을 한 다음에, 이렇게 모델링을 한 다음에 얘네들의 상호작용으로 표현을 해주는 방식이 바로 객체지향 언어다. 그래서 객체지향 언어는 몇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캡슐화되어 있다. 자, 캡슐화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자, 이 캡슐화라고 하는 말이 이제 캡슐레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 메소드와 데이터를 클래스라는 곳에다가 정의를 하고 구현을 해요. 프로그래밍 측면에서는. 다시, 메소드와 데이터를 클래스라는 것 안쪽에다가 정의를 하고 구현을 한다. 즉 선언을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다 만든다. 자, 바깥쪽에서는 이제 이 클래스 바깥쪽에서는 공개되어 있는 메소드의 인터페이스만을 접근할 수 있게끔 해줘요. 자, 공개되었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지난 시간에 퍼블릭이라는 용어를 배웠습니다. 그죠? 자, 이 퍼블릭에 대한 내용이에요. 접근 지정자에 대한 내용이다. 자, 외부에서는 비공개 데이터에 직접 접근하거나 메소드가 어떻게 구현이 되어 있는지는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안에 뭐 어떻게 생겼는지, 아니면 얘가 어떤 구조로 돌아가는지 알 일은 없잖아. 그죠? 단지 뭐만 하면 돼. 어떤 원인에 따른 결과만 제대로 나와주면 된단 말이에요. 돈을 넣었으면 내가 먹고 싶은 음료수만 나오면 될 거 아니야. 그죠? 그것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사용자 측면에서는 그런 내용이고, 또 다른 개발자 입장에서 본다면, 자, 여기에서 무엇이 보안성이 제공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만든 코드를 누구도 못 보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쉽게, 그죠? 쉽게 보지 못하게 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객체 내 데이터에 대한 보안, 보호, 그리고 외부의 접근을 제한함으로써 내 정보를 숨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정보의 은닉화가 가능해지더라. 그래서 캡슐화라고 하는 거는 그냥 쉽게 요거 보시면 돼요. 이거 알약이잖아요. 그죠? 이거 알약 까면 어떻게 돼? 알약 까면 뭐 있어요? 가루약 있죠. 그죠? 혹시 알약 까가지고 가루약 먹어봤어요? 안 먹어봤어요? 먹어봤어요? 왜 먹었어? 그냥 알약 먹으면 되지. 알약 안에 있는 가루약은 되게 쓰죠. 너무 쓰기 때문에 이렇게 캡슐화를 시킨단 말이에요. 부드럽게 먹을 수 있게. 근데 알약 못 먹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뭐 까먹어야지 뭐. 자, 텔레비전을 보게 되면, 이건 옛날 TV죠. 옛날 브라운관 TV 같은 경우에도 뒷판을 뜯어보면 뭐가 있어요? 전자총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전기를 모아두는 축전기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전자총의 평면에 주사가 되는 브라운관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그쵸?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 안에 있는 내용이 안 보이게, 또는 그 전자총 부분에, 축전기 부분에 손대면은 감전됩니다. 그냥 골로 가요. 그러니까 안전을 위해서, 또 모양을 위해서, 그죠? 안에 있는 부품만 딸랑 있으면 안 예쁘잖아. 우리가 쓰는 모든 제품들 마찬가지죠. 컴퓨터도 케이스라는 것으로 뒤덮여져 있죠. 케이스 없이 그냥 부품만 있으면은 보기 안 좋잖아. 그죠? 또 이물질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음료수 같은 것들. 자판기 마찬가지, 카메라도 마찬가지. 카메라도 안에 뜯어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안에 뜯어보면 카메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셔터 중요하겠죠. 그 다음 뒤쪽에 있는 디스플레이도 중요하겠죠. 근데 더 중요한 거 미러죠. 미러. 여기에 있는, 그죠? 상을 맺히게 하는 미러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것들 다 안에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 몸을 보자. 사람을 보자. 사람 같은 경우에는 피부라는 것으로 보호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 사람의 몸뚱아리 안에는 뭐 심장도 있을 것이고 위장도 있을 것이고 내장들도 막 있겠죠. 만약에 몸이 없어요, 껍데기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장 들고 다녀야 되겠지, 그죠? 그러면 안 될 거 아니야.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보호와 보안을 위해서 캡슐화는 필요하더라. 객체지향 언어에서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이 캡슐화는. 그러면 자바에서는 어떤 형태로 이러한 객체들을 캡슐화 하는가 라고 하는 거야. 자, 일단 객체라는 거를 하나 이렇게 딱 생성을 했습니다. 객체를 생성을 했어요. 그랬을 때 크게 두 개로 나누어서 데이터 필드가 있고 그 다음에 메소드가 있어요. 이 데이터 필드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데이터들의 모음, 변수들 같은 것들 있죠? 여기 보면 이거 변수죠, 그죠? 얘는 스트링 객체죠? 그 밑에 보자. 얘네들 메소드래. 메소드인 걸 알 수 있는 거는 가장 대표적으로 뭘 보면 돼요? 뒤에 가로가 있느냐 없느냐, 요게 들어가 있으면 메소드예요. 그럼 얘네들을 이렇게 하나 모았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클래스라는 것으로 모아놓습니다. 우리 코딩을 할 때 가장 윗단에 생기는 게 뭐였어요? 클래스가 생겼죠? 그죠? 그 클래스는 결국에 파일의 이름이었다라고 배웠어요. 클래스 안에 바로 뭐가 있었습니까? 메인 메소드가 있었죠? 그쵸? 이런 식으로 클래스라는 걸로 보호를 해놨습니다. 자, 이게 바로 자바에서의 객체의 캡슐화가 돼요. 자, 모아놓는다. 자, 뭐가 들어간다? 데이터 필드도 들어가고 메소드 들어갈 수 있다. 무엇을 이용해서? 클래스라는 것을 이용해서 하나의 객체화 시킨다. 자, 첫 번째 특징이에요. 자, 두 번째, 상속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inheritance라고 얘기하는데, 이 상속이라고 하는 거를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 자바는 이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상속이라는 개념은. 자, 상속은요, 부모로부터 유전적으로 물려받는 걸 상속이라고 얘기해요. 즉, 어떠한 동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한 동일한 특징을 다시 한번 쓸 필요 없이 이미 만들어 놓은 것으로부터 받아들이면 된다는 얘기야. 이게 우리 자연에서는 뭐 생물 같은 경우에는 동물과 식물로 나누어지죠, 그죠? 자, 동물에는 뭐 그냥 대표적으로 어류냐, 뭐 포유류에서 뭐 다시 뭐 사람도 나누고 막 하잖아, 그죠? 이건 크게 나눠봤습니다. 뭐 식물도 뭐 나무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풀떼기가 있고 막 이렇잖아요. 이런 식으로 유전적인 상속관계를 표현하는 것을 바로 상속이라고 얘기를 해요. 재산을 물려받는 거, 이거 역시 뭐야? 상속이죠. 빚을 물려받아도 상속이죠. 그쵸? 이해되셨어요? 상속은 되게 쉬워요. 굉장히 쉬운 내용이고 필수적으로 사용이 되는 내용 중에 하나이다 라고 하는 거야. 자, 마찬가지로 우리 자바에서 이제 객체지향 언어에서의 상속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애니멀이라고 하는 객체가 있고요, 휴먼이라는 객체가 있어요. 두 개를 나눴어. 두 개를 보자고요. 일단 동물적인 특성을 보게 되면은 뭐 동물의 이름이 있겠죠, 그죠? 그 동물이 얼마나 살았는지 나이도 있겠죠. 그냥 간단하게 네임하고 에이지를 봅시다. 그 다음에 이 동물이 무엇을 하는가, 이걸 메소드로 정의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eat,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 다음에 sleep, 자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동물의 원초적인 본능, 생식 본능이죠, 그죠? 뭐 사랑도 한다 이거야. 가장 기본적으로 모든 생물들이 하는 것들이지. 번식. 사람 보자고요. 사람 이름 있죠? 있나요? 나이 있나요? 먹어요? 자요? 번식해요? 그러면 애니멀에서의 이러한 내용과 사람에서의 이러한 내용은 어떻다? 같다, 동일하다란 얘기야. 똑같은 걸 한다. 근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사람만들이 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취미생활. 뭐 개가 취미생활이 있거나 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지? 사람 취미생활 있죠. 그 다음 잡, 일이 있죠. 또 일도 하죠.
그죠? 슬프면 울기도 하잖아. 아, 이거는 동물도 슬프면 우는데? 웃기도 하고, 그죠? 울다, 웃다, 이런 것들, 감정 표현들, 이런 거는 사람이 주로 하잖아, 그죠? 그럼 얘만 뭐 해주면 돼? 따로 정의를 해주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공통적인 거를 뽑아내가지고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 보세요. 클래스 애니멀이라는 걸 만들었어. 자, 클래스 만들었죠. 이걸 객체로 지금 묶어버린 거예요. 캡슐화 시킨 겁니다. 스트링 네임, 인트 에이지, 보이드 잇 해가지고 뭐 하고 먹는다 어쩌고저쩌고 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슬립 뭐 하고 러브 뭐 하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사람도 이걸 똑같이 하잖아. 그러니까 또 다른 휴먼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어낼 때 여기를 보셔야 돼요. extens라는 걸 이용을 해서 상속을 받아요. 자, extends 뒤에 뭐가 돼 있어요? animal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게 바로 뭐냐면 animal이라고 하는 클래스로부터 공통적인 요 내용들을 상속을 받겠다, 물려받겠다, 이런 뜻이에요. 물려받겠다. 그러면 따로 기술하지 않아도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그대로 가져와집니다. 자, 얘만 가지고 따지면 뭐냐면 휴먼이라고 하는 클래스는 애니멀로 익스텐즈, 확장하겠다, 이런 의미가 돼요. 범위를 확장하겠다, 영역을 넓히겠다. 그러니까 얘만 가지고 보면 그렇고, 애니멀 기준에서 보면은 얘한테 뭐 해준 거야? 물려준 거예요. 이러한 특징들을. 여기에 추가적으로 스트링 하비, 스트링 잡, 그 다음에 워크, 크라이, 레프 같은 이러한 데이터와 메소드들을 별도로 정의를 해주면, 자, 이 휴먼은 요 일도 할 수 있고 요 일도 할 수 있는 거야. 애니멀은 얘를 못하는 거죠. 그죠? 애니멀은 이게 상속이에요. 자, 따라서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상위 클래스의 특성을 하위 클래스가 물려받는 형태, 이러한 작업을 상속이라고 얘기한다. 자, 여기에서의 상위 클래스는 부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위 클래스는 자식을 생각하시면 돼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다. 그죠? 그랬을 때, 자, 상위 클래스를 우리 이제 자바에서는 슈퍼 클래스라고 얘기해요. 하위 클래스를 서브 클래스라고 얘기합니다. 슈퍼 클래스와 서브 클래스 크게 두 개로 쪼갑니다. 자, 이때 서브 클래스의 특징은 뭐냐? 슈퍼 클래스의 코드를 재사용할 수 있다. 리사이클이 가능하다. 거기에다가 새로운 특성을 추가할 수 있다.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진화를 한다는 얘기죠. 진화가 가능하다. 자, 부모님의 특성을 자식들이 물려받죠, 그죠? 물려받잖아. 근데 똑같이 물려받는 게 아니라 그 부모님의 유전적인 특징을 나는 어떻게 해요? 좀 더 개량을 하려고 하죠. 그죠? 더 나은 모습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개량을 하려고 하잖아. 그게 바로 서브 클래스의 특징이에요. 자신만의 무언가를 가지려고 한다. 자, 자바의 특징 중 하나인데요. 자바는 다중상속이라고 하는 거는 지원하지가 않습니다. 이건 뒤쪽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거예요. 다중상속이라는 건 뭐야? 부모가 한 부모가 아니라 부모가 둘 이상에서 상속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엄마 아빠는 하나만 있어야 돼. 엄마 아빠는 엄마 1 아빠 1 엄마 2 아빠 2 이렇게 상속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부모 생물관계 생물학적으로 똑같죠, 그죠? 그죠?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다중상속이 안 됩니다. 딱 한 단계만 거쳐갈 수 있어요. 무조건 한 단계, 생물학적으로만 봐야 돼요. 자, 대신에 인터페이스라는 걸 이용해서 다중상속과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는 있습니다. 자, 자바의 또 다른 특징이 인터페이스라는 게 있는데 이건 이제 뒤쪽에서 다시 한번 별도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것이다. 물려받는 것이다. 어떠한 형태로? 클래스라는 형태로 물려받게 되는데, 자, 하위 서브 클래스에서는 무엇을 이용해서? 익스텐즈라고 하는 예약어를 이용해서 받습니다. 자, 무엇을 통해 받는다? 익스텐즈라고 하는 예약어를 통해서 받는다. 클래스의 이름 다음에 익스텐즈, 그 다음에 슈퍼 클래스 이름이에요. 자, 부모는 슈퍼, 자식은
서브. 자, 세 번째, 다형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저희 폴리모피즘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다형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다양한 형태를 얘기해요. 즉, 어떤 이제 같은 메시지가 있어요. 또는 어떤 함수가 있는데 객체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게 동작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바로 다형성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동물에 보면 소리내기. 자, 동물의 소리내기. 그럼 클래스 같은 경우엔 동물이라는 클래스겠죠. 그죠? 거기에 이제 소리를 낸다라는 내가 어떤 뭐 메소드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동물의 종류가 한 가지가 아니죠. 그쵸?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야. 동물에도 대표적으로 뭐 개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닭도 있습니다. 근데 이 소리내기가 개나 고양이나 닭이나 똑같은 소리를 낸다면 이상하죠? 그죠? 개가 지나가는데 음매해. 이상하잖아. 그죠? 우리 상식에 안 맞아. 근데 소리 낸다는 의미는 똑같아요. 그러니까는 여기에 이제 다른 동작, 개가 소리를 낼 때는 뭐 멍멍 하든가 으르렁 하든가, 고양이가 소리를 낼 때는 뭐 야옹을 하든가, 닭이 소리를 낼 때는 뭐 꼬꼬댁을 하든가, 소 같은 경우에는 음매를 하든가, 여러 가지 형태로 바뀌어서 나오게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동작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다형성이 돼요. 조금 애매모호하죠, 그죠? 자, 이러한 다형성은요, 다형성은 오버라이딩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는데, 이러한 오버라이딩이라는 기법을 통해서 다형성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DDING. 자, 오버라이딩이니까 뭐냐면 그냥 얻어 타는 거야. 히치하이킹하고 유사합니다. 자, 클래스가 뭐냐? 클래스라고 하는 거는요, 객체의 공통된 특징을 기술한 것을 클래스라고 얘기합니다. 자, 중요한 용어는 요거예요. 공통된다. 뭔가 공유를 하고 있어야 돼요. 객체의 특성과 행위를 선언한다. 자, 이 객체의 특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데이터 필드예요. 얘가 바로. 행위라고 하는 게 바로 메소드가 됩니다. 객체의 특성. 객체의 특성이니까 뭐겠어요? 얘가 문자열인지 아니면 정수형인지 아니면 문자형인지 실수형인지 요런 걸 판단하는 것이고, 행위라는 것은 이걸 가지고 뭘 할 거냐, 덧셈을 할 거냐, 뺄셈을 할 거냐, 곱셈을 할 거냐, 아니면 반복을 할 거냐.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웠던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기술해 주면 바로 클래스에 부합한다. 클래스가 된다. 자, 공통된 특징을 기술해야 되고 특징과 행위가 있어야 된다. 특징도 있어야 되고 행위도 있어야 되고, 꼭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선언해주는 일반적인 게 바로 클래스다. 그랬을 때 객체라고 하는 게 뭐냐? 자, 이 객체를 우리는 오브젝트라고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객체 지향이라고 하는 게 오브젝트 오리엔티드죠, 그죠? 그래서 OOP라고들 많이 해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를. 자, 이 객체는요, 물리적인 공간을 갖는 구체적인 것이다. 물리적인 공간을 갖는 구체적인 것이다. 자, 사람 객체예요? 사람 객체입니까? 유령 객체예요? 간단하게 물리적 공간에 있죠. 유령이 물리적 공간에 있지는 않죠, 그죠? 일단 난 본 적이 없어요. 그쵸? 아니란 얘기야. 즉 실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이 물리적 공간을 갖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컴퓨터 구조에서는 메모리가 이제 물리적 공간이겠죠, 그죠? 어떤 저장된 상태, 요걸 얘기합니다.
클래스의 인스턴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요, 모든 것들이 객체인데 어떠한 클래스를 구체화했다는 거는 뭐예요? 뭔가 실체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해당 클래스가. 이러한 객체 자체를 인스턴스라고 불러요. 자, 용어니까 중요하다. 클래스를 구체화한 객체를 인스턴스라고 부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요, 정확한 명칭은 이렇게 되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객체는 인스턴스다 이렇게들 많이 얘기해요. 객체는 인스턴스다. 왜? 객체 자체가 뭔가 실체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어떤 여러분들이 다른 뭐 책을 참고하거나 할 때 또는 인터넷 자료를 볼 때 인스턴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자바에서는. 이 인스턴스는요, 그냥 객체예요. 인스턴스 그냥 객체입니다. 별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똑같은 말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객체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겠죠. 이 객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공간을 가지고 있어야 되면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뭐가 실체화가 돼야 돼. 어떤 부품이 돼야 돼요. 이러면 객체예요. 부품이 된다면.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자동차라는 커다란 카테고리 중에, 자, 카니발이라는 걸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러면 차라는 종류가 있고 그 차라는 커다란 내용 중에서 상속을 받아 가지고 이제 차종이 나오겠죠. 그죠? 뭐 카니발도 있을 것이고 뭐 K5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카니발이라는 거를 기술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의 기본적인 것 외에도 뭐가 있어요? 일단 크기도 다를 것이고 몇 명이 탈 수 있는지 다를 것이고 적재 용량도 다를 것이고, 그쵸? 여러 가지 부가 기능들이 있겠죠? 그럼 얘네들은 뭐냐? 이건 그냥 클래스예요. 이런 것이다. 그럼 객체는 뭐냐면, 자, 내가 이 차를 보고 나서 주문을 해요. 계약을 딱 찍어. 계약서를 만들어. 그러면 공장에서 차를 생산을 하겠죠? 생산을 해서 내 차가 딱 된단 말이야. 내 차가 오겠지. 그러면 이때 생산이 된 자동차가 바로 객체가 돼요. 생산이 된 카니발이 객체가 된다는 얘기야. 한 대든 10대든 100대든 1000대든 간에. 시계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물론 그 시계 중에서 벽에 붙어있는 벽시계라는 클래스를 다시 하나 상속받아서 만들었어. 그랬을 때 객체라고 하는 거는 실제 붙어있는 게 바로 객체예요. 사물이 되는 거지. 단순하게 벽시계라고 하는 게 지금 당장에 어떤 사물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시계라는 기본적인 뭐가 있어야 돼? 시간을 본다. 거기서 시계를 생각을 해내겠지. 그죠? 그러면 얘를 내가 어떤 벽시계라는 종류, 손목시계도 있을 것이고 벽시계도 있겠죠. 그랬을 때, 자, 벽시계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어서 뭘 해야 돼? 상속을 받겠죠. 그죠? 어디로부터? 시계로부터. 시계의 역할하는데 이 벽시계의 특징은 뭐야? 벽에 붙어있는다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실제 벽에다가 붙이면 그제서야 뭐가 돼? 객체가 돼요. 책상이 있어야, 자, 우리가 책상이 뭔지는 알아. 책상의 역할도 알아요. 그쵸? 이거를 비로소 쓸 수 있는 게 돼야지 책상이야.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앉아서 지금 뭐 키보드를 올려놓거나 하는 이것이 바로 책상이죠. 비로소 내가 쓸 수 있는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실제로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야 되고 실체가 있어야 돼요. 이게 객체예요. 그러니까 객체를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말 그대로 물리적인 공간을 갖는다. 그리고 구체적인 실체다. 이러한 실체를 또 다른 말로는 인스턴스라고도 얘기를 한다. 크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걸 보자고요. 자, 요거는 붕어빵 틀이에요. 뭐 붕어빵 틀에서 밀가루 집어넣고 반죽 집어넣고 팥 집어넣으면은 붕어빵 나오겠죠, 그죠? 맞죠? 계란빵 틀에다가 밀가루 집어넣고 계란 집어넣으면 뭐야? 계란빵 나올 거 아니야. 와플판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가 있죠. 이러한 커다란 틀, 이게 바로 클래스예요. 뭔가를 만들어내기 위한.
여기서부터 실제로 만들어진 게 바로 뭐란 얘기야? 요게 바로 객체가 돼요. 요게 제품. 뭐 붕어빵에도 종류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황금 붕어빵도 있을 거, 황금 잉어빵도 있을 것이고, 꼬마 붕어빵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요즘에 되게 많대. 김치 붕어빵도 있어요. 김치 집어넣은 거, 그 다음 치즈 집어넣은 거, 뭐 크림을 집어넣은 거, 팥도 집어넣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실체화된 것들을 전부 다 뭐라고 하자? 객체라고 얘기를 하자. 얘네들을 커다란 틀을 클래스라고 얘기하자. 만들 수 있는 틀. 자, 조금씩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자, 사람을 예로 들어봅시다. 지금 왼쪽에 있는 사람의 이름은 전문의예요. 그죠? 자, 이 문의의 직업은 의사이고요. 나이는 45세, 성별은 여자이고 혈액형은 A입니다. 자, 이 사람 자체가 바로 뭐가 된다? 객체가 돼요. 이 사람이 여러가지 특징들을 가지고 있지? 여러가지 특징, 그죠? 그럼 요것들을 어디에다 정의한다는 얘기야? 내가 클래스라는 걸로 정의를 하겠죠, 그죠? 맞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동일한 것들, 뭐 이름, 직업, 나이, 성별, 뭐 혈액형, 밥 먹고 잠자고 말하고 걷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클래스, 사람이라는 거에 들어가 있고, 그 사람이라는 거 안에 얘만 별도로 존재하잖아. 별도로 존재하죠. 그죠? 객체예요. 그 옆에 자, 동일하게 이름, 직업, 나이, 성별, 혈액형 구분이 된단 말이야. 자, 이 프로라는 이 프로 골퍼는 28살의 여자이면서 O형이에요. 자체가 객체야. 자, 나 교수라는 이 교수는 47세이면서 남자이고 AB형이에요. 마찬가지로 얘도 객체예요. 공통적인 특징들은 다 가지고 있죠, 그죠? 이런 특징들. 물론 여기에 얘만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단 말이야. 전문의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야? 아픈 사람을 진찰하고 진단하고 고쳐줄 수 있다. 그죠? 이 프로는 어떤 특징 가지고 있어요?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뭐 즐거움을 주는, 그죠? 운동선수라는 거죠, 그죠? 나 교수라는 사람은 어떠한 지식을 또는 지혜를 가르쳐준다. 이런 특징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것들도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이 안에서 이미 뭐가 되어 있는 거야? 클래스에 대한 정의와 객체뿐만 아니라 무엇도 여기에서 상속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 상속 안에서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다형성도 들어가는 거예요. 또 하나하나 어떻게 됐어? 실체를 보존하기 위한 캡슐화도 되어 있죠. 이게 바로 객체지향의 당연한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자, 클래스의 구성입니다. 어떤 형태로 클래스가 구성이 되어 있는가 라고 하는 거 잘 보자. 맨 처음에 퍼블릭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이 퍼블릭이라고 하는 첫 번째 나오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접근 지정자, 접근 제한자라고도 얘기합니다. 우리 맨날 쓰는 거. 자, 이 퍼블릭의 의미는 외부로부터 접근이 가능하다. 자, 이런 의미예요. 공개되어 있다. 공개된 클래스다. 자, 이런 뜻입니다. 자, 접근 권한이 먼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이건 클래스야. 이건 클래스야. 자, 이걸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클래스라는 걸 딱 써줌으로 해서 뭘 만드는 거냐면 실질적으로 아래에 있는 내용들을 하나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로 묶어버리는 겁니다. 즉 캡슐화를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포장을 하겠다. 껍데기를 만들겠다. 자, 그 껍데기의 이름은 퍼슨이 됩니다. 이게 바로 클래스의 이름이 되죠. 그러면 기본적인 형태, 먼저 뭐가 나와라? 접근 제한자가 나와라. 접근 제한을 걸어주고 그 다음에 클래스를 써준 다음에 클래스의 이름을 명시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중괄호 열고 닫고, 이 안에다가 이제 기술을 해줘야 되는데, 이 안에 뭘 기술을 하느냐? 바로 데이터 필드와 그 다음에 메소드 같은 것들을 선언해주면 돼요. 자, 아래쪽에 보면 public string name, public int age,
자 여기 보면 string name, int age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이거는 변수 선언이네 알 수 있죠. 그죠? 변수 선언이네. string name 아 이거 문자열 객체구나 알 수 있죠? 근데 앞에 또 뭐가 붙어 있어요? 여기도 퍼블릭이라는 애들이 붙어 있어요. 즉 이러한 변수라든가 문자열 객체 같은 데이터 필드 역시 접근 제한을 걸어줄 수 있다 없다? 걸어주는 게 가능하다. 접근 제한 걸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자체를 데이터 필드라고 얘기합니다. 데이터 필드.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은 괄호 열고 닫고 괄호 열고 닫고 괄호 열고 닫고 그 다음 중괄호 열고 닫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얘네들을 전체적으로 뭐라고 하느냐? 메소드라고 한다. 또는 뭐 책에서는 메서드라고도 하죠. 메서드 뭐 이렇게도 쓰죠. 자, 메소드라고 합니다. 메소드라고 하는 것은 함수라는 의미하고 동일하다. 자바에서는 동일하게 사용이 된다. 자, 크게 이러한 메소드라고 적어놨는데 우측에 보면 뭔가 용어가 좀 달라요. 그죠? 자, 이러한 전체적인 메소드에서 또 구분하는 게 있어요. 어떻게 구분하느냐? 생성자라고 하는 것과 메소드라고 하는 걸 별도로 또 구분합니다. 생성자와 메소드, 생성자를 컨스트럭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 되게 쉬워요. 생성자는 얘도 생성자고 얘도 생성자예요. 둘 다 생성자예요. 자, 생성자라고 하는 놈의 이름을 보니까 자, 누구의 이름하고 똑같더라? 클래스의 이름하고 똑같더라. 즉 메소드 중에서 클래스의 이름과 동일한 이름을 가진 메소드를 생성자라고 얘기합니다. 메소드 중에서 메소드의 종류 중에서 클래스의 이름과 동일한 이름을 가진 이러한 메소드들을 컨스트럭터 생성자다 라고 표현을 해요. 생성자다. 자, 다시 한번 뒤에서 생성자에 대한 의미를 볼 거고요. 그 밑에 보면은 이제 뭐야? 클래스의 이름과도 전혀 관계없는 메소드가 있죠. 얘가 오리지널 메소드가 돼요. 얘가 딱 보니까는 퍼블릭 공개되어 있죠. 그죠? 접근 공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스트링 스트링이니까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 아, 문자열을 받을 거야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름은 get name. 반드시 부를 때는 뭘로 불러야 돼? 그럼 얘 부를 때는 get name이라는 놈으로 불러줘야겠죠. 그래야지 얘가 실행이 되어서 무엇을? name이라고 하는 것을 리턴 시켜주는 거죠. 얘를 부른 곳에다가. 클래스는 이렇게 생겼어요. 클래스 만드는 공식이에요. 쉽게 말해서. 자, 공식이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러냐 라고 하는 것보다 일단은 뭐 해라? 외워라. 왜? 공식이니까. 그죠? 거기에 내가 필요한 내용들을 기술을 해주면 됩니다. 자, 다시 캡슐화를 할 때는 먼저 접근 제한자를 써주고 그 다음에 클래스임을 명시한 다음에 클래스의 이름으로 묶어라. 뭐로? 중괄호로 묶어라. 그러면 클래스를 만들 수가 있는데 그 안에다가 필요한 데이터 필드들과 필요한 메소드를 적어주면 된다. 자, 이때 이 메소드 중에서 클래스의 이름과 동일한 이름을 가진 메소드를 뭐라고 한다? 생성자라고 얘기를 한다. 컨스트럭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자료를 보시면은요, 그 뒤에 설명을 해놨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면은, 자, 퍼블릭이라는 접근 권한은 어떤 것이냐? 다른 모든 클래스들이, 별도의 다른 클래스들이 있다면, 다른 객체들이 있다면 걔네들이 이 클래스에 대해서 사용을 하거나 또는 접근을 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돼요. 여러분들이 앱스토어에서 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앱을 설치할 때 반드시 나오는 말이 있어요. 이 기기에 대한 액세스 접근 권한이라는 게 나올 거야. 맞죠? 바로 뭐에 해당하는 거야? 안드로이드를 만들었을 때 거기에는 접근이 가능한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냥 접근할 수 있는 게 있고, 여러분들이 수락이라는 걸 해줘야지만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접근들이 있단 말이야.
그걸 먼저 물어보게 돼요. 그런 것들을 버전업이 되면서 점점 이제 그 접근 권한이 공유해서 제한을 많이 걸어두게 되죠. 그래서 요즘에는 앱 갈 때 거의 무조건 나오죠. 수락할 건지 말 건지. 근데 우리는 안 보고 다 하잖아, 그지? 대부분 어디에 접근을 가지려고 하느냐? 하드웨어적으로 뭐 주소록이라든가 연락처라든가 또는 너의 정보, 메일이라든가 또는 카메라 또는 위치 정보, 이런 것들에 지금 대부분 그 권한을 가지려고 그래요. 이런 걸로 통계를 낼 수가 있으니까. 특히 위치 정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여러분들의 위치 정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 굉장히 많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활동 범위가 어디인가, 그 다음에 시간대별로 어디에서 활동을 하는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맞는 정보들을 보여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뭐 나쁘게 활용한다면 나쁘게도 쓸 수 있겠지. 근데 좋은 의미로는 여러분들의 활동 범위를 예측을 해서 거기에 맞는 정보들을 줄 수 있다. 그러한 접근을 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클래스 퍼슨입니다. 이건 이제 퍼슨이라는 이름의 클래스를 정의하겠다. 반드시 클래스 다음에 이름을 적어 주어라. 그래서 이러한 클래스는 무엇으로? 중괄호로 시작을 해서 중괄호로 끝내주면 된다. 코딩할 때 항상 나오잖아요. 이거는 따로 치지 않아도, 그죠? 그래서 이 안에다가 모든 멤버, 데이터 필드와 그리고 메소드 또는 생성자를 구현할 수가 있다. 자, 필드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필드에 아까 이제 데이터 필드라고 얘기했습니다. 데이터 필드 또는 멤버 필드라고도 얘기를 해요. 자, 멤버니까 뭐야? 구성원이 되겠죠? 그죠? 구성원. 자, 여러분 하나하나 전부 다 뭐가 돼요? 멤버가 되는 거죠. 그쵸? 자, 이때 클래스는 뭐가 돼요? 우리 강의실이 클래스가 되는 거지? 맞습니까? 강의실이라는 클래스 안에 여러분들이 모여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각각의 멤버가 모여 있는 거잖아. 그죠? 이렇더라. 자, 그래서 멤버 변수 혹은 자, 필드라고도 얘기를 한다. 필드 앞에 붙은 접근 지정자 퍼블릭은 자, 이 필드가 다른 클래스에서 접근될 수 있도록 공개하겠다, 이런 의미예요. 공개가 가능하다. 퍼블릭을 써줌으로 해서 다른 데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리고 생성자 컨스트럭터. 자, 생성자나 메소드나 둘 다 뭐라 그랬어요? 이거 둘 다 그냥 커다란 의미에서는 메소드라 그랬죠. 커다란 의미에서 메소드라고 하는 것은 함수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자, 메소드나 함수나 무언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를 해야 돼. 무언가를 구체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 게 메소드 또는 함수예요. 형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일단 무조건 괄호가 보여. 무조건. 그리고 중괄호도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함수나 메소드다. 그랬을 때 생성자는 클래스의 이름과 동일한 메소드가 바로 생성자다. 컨스트럭터다. 클래스의 이름과 동일한. 자, 얘의 특징은 뭐냐면 클래스 객체가 생성될 때만 호출되는 메소드예요. 클래스 객체가 생성될 때만 호출되는 메소드다. 그래서 생성자예요. 메소드의 한 종류이면서. 자, 메소드는 실행 가능한 함수다. 실행이 가능한 함수다. 실행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뭔가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로 객체의 행동, 행위, 그로 인한 결과들을 구현하게 돼요. 구체적으로 뭔가 한다는 얘기예요. 자, 메소드 앞에 붙은 접근 지정자 퍼블릭 역시 뭐야? 다른 클래스에서 접근될 수 있도록 공개한다.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자,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또는 그 지난 시간에 이전에 이미 객체를 무수하게 생성을 해봤어요. 거의 매일, 매 시간, 매 코딩마다 객체를 생성을 했었습니다. 자, 객체는요, new라고 하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new를 이용해서 만들어낸다. 무진장 많이 있었죠? 무진장 많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뭘 쓸 때?
입력을 받을 때, 스캐너라고 하는 객체를 생성할 때 항상 썼죠. 입력을 받는 또 한 가지가 있었죠. 버퍼드 리더 한번 써봤잖아, 그죠? 걔도 마찬가지로 객체를 생성해 주어야 한다. 그래서 new는 객체의 생성자를 호출한다. 객체의 생성자를 호출한다. 그래서 객체가 생성되게 됩니다. 따라서 객체를 생성할 때 두 개의 단계가 있어요. 자, 2단계는 지키자. 1단계 객체에 대한 레퍼런스 변수를 선언하자. 객체에 대한 레퍼런스 변수를 선언하자. 2단계 객체를 생성하자. 자, 이건 언제 했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 배열 공부할 때 했었어요. 배열 생성 방법 2단계였죠. 먼저 배열을 선언해라. 그 다음 배열 객체를 생성해라. 그죠? 2단계로 했어요. 바로 배열은 무엇이기 때문에 객체이기 때문에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했단 말이야. 똑같은 거예요. 자, 레퍼런스 변수라고 하는 게 뭐였어요? 어차피 객체를 만들 때 기본 데이터 타입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레퍼런스 타입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그랬을 때 이 레퍼런스 변수라고 하는 거는 변수의 이름이에요. 이걸 먼저 선언을 해주고 나 이거 쓸 거야! 알려준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이제 쓸 거니까는 만들자. 그래서 아래쪽에 보면 public static void main, 바로 메인 메소드 안에서 person, a person 이렇게 돼 있어요. person, a person. 이게 바로 뭐냐면 레퍼런스 변수인 무엇을 a person이라는 놈을 선언을 해주는 겁니다. person이라는 거는 클래스로 따로 구성이 된 거죠. 그죠? 우리 이전 자료에 클래스 person 만들었잖아, 그죠? 그게 있다는 가정하에서 메인 메소드만 보는 거예요. 자, a person은 new person. a person은 new person. 바로 뭐가 들어갔어? new라는 게 들어갔죠, 여기. 그쵸? 그러면서 person이라고 하는 건 분명히 클래스였단 말이야. 클래스죠? 그런데 클래스의 이름 뒤에 괄호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무언가의 이름 뒤에 괄호가 있으면 뭐라고 했어요? 얘는 무조건 메소드라고 그랬잖아. 그쵸? 근데 이 메소드의 이름이 무엇과 같다? 클래스의 이름과 같다. 클래스의 이름과 같으면서 괄호가 있는 놈을 메소드 중에서 뭐라고 하자? 생성자라고 하자. 따라서 얘가 뭐예요? 바로 생성자예요. 그러니까 new에 대한 뭐를 객체의 생성자를 호출한다는 말이 바로 이런 얘기야. 바로 이 안에 들어가는 게 이제 곰쌤이 이렇게 넣어놨는데, 이렇게 넣어놨죠. 요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객체 안은 객체의 준비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 과정이. 물론 이 두 개를 하나로 합치게 되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두 줄을 한 줄로 합치려면 그냥 a person 앞에다가 person 쓰면 되죠. 요거 대신에, 그지? person, a person은 new person 이렇게 쓰면 되잖아. 스캐너 보세요. 스캐너 소스 여러가지 스캐너 보면은 스캐너 어떻게 돼 있어? 스캐너 쓴 다음에 그 다음에 뭘 쓰나요? 이름 쓰잖아요, 그죠? 보통 우리 쓸 때 스캐너 그 다음에 우리 제일 많이 쓴 게 stdin이었어. 또는 그냥 in 쓰기도 했어요. 얘는 new 스캐너 그 다음에 괄호 열고 여기에 시스템.in 이렇게 썼죠. 이거 이제 외우고 있잖아요, 그죠? 똑같단 말이야. 물론 스캐너를 쓰기 위해서는 먼저 뭘 불러와야 돼? 자바점 util. 스캐너 불러왔죠. 이거 스캐너를 임포트 시켰잖아. 바로 스캐너라고 하는 클래스를 가져온 거란 말이야. 클래스를 가져왔기 때문에 바로 뭘 쓴 거야? 클래스 객체를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요놈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요놈이 그 클래스 그 객체 이름 되는 거죠. 그리고 new를 써가지고 그 뒤에 스캐너, 요게 바로 뭐란 얘기야? 생성자란 얘기예요. 얘가 생성자 메소드가 된다. 그 안에 준비물은 시스템.in이라고 하는 거는 키보드로 입력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걸 준비물로 달고 가겠다. 그래서 입력한 내용을 어디에다가 stdin에다가 저장을 하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 얘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자, 요 놈을 가지고 그림으로 그려보자고요. 어떻게 된 거예요? 어퍼슨이라고 하는 객체가 이렇게 생성이 된 거죠. 그죠? 얘는 메모리의 어느 영역에? 어제 얘기했는데? 어느 영역에? 스택이라고 하는 영역에 무엇을 가지고? 주소를 가지고 저장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실제로 지금 객체를 생성했잖아. 그죠? 퍼슨이라는 객체를 생성했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퍼슨 객체잖아. 얘가 이걸 이렇게 가리킬 거 아니야. 가리킬 거 아니에요. 생성을 함과 동시에. 그럼 얘는 어디에? 힙이라고 하는 가용 공간에 저장이 되더라. 요 내용은요. 요 내용은 기초 단계는 아니에요. 기초 단계는 아닌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써먹을 때 좋은 프로그래밍과 그 다음에 좋지 않은 프로그래밍 두 가지 종류가 있단 말이야. 똑같은 앱인데도 불구하고 더 빠른 게 있고 느린 게 있어요. 즉 메모리 관리를 할 때는 알아둬야 돼요. 스택이라는 것과 힙이라는 내용을.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자바의 장점 중 하나가 딱 영역 구분되어 있다. 영역이 구분되어 있어서 이러한 객체 레퍼런스 변수들은 스택이라는 곳에 저장이 되고, 얘는 뭐만? 주소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주소. 그 다음에 쓸 것들, 구체적으로 내가 쓸 데이터 같은 것들은 전부 다 힙이라고 하는 가용 메모리 영역에 따로 저장이 된다. 그냥 알아만 두세요. 계속 얘기할 거야. 익숙해지게. 이거 안 듣고 있다가 나중에 들으면 더 몰라요. 그 스택과 힙이 있더라 라고 하는 거를 참고로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aperson.ag에요. aperson.ag. 자, 여기 .ag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게 바로 뭐냐면 요게 속성이라고 부릅니다. 요 놈을 속성. 자, 다른 말로는 멤버라고도 얘기를 해요. 멤버. 그러면 어퍼슨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퍼슨이라는 객체였죠. 그죠? 지금 퍼슨이라는 객체는 곰쌤이 있어요. 이렇게. 그쵸? 여기에 접근을 해서 얘의 나이를 지정해 주는 거야. 여기에 또 다른 age라는 영역을 이렇게 해가지고 얘 age는 30 이렇게 지정해 주는 거예요. 접근해서. 자, aperson.ag 하니까 뭐야? 어퍼슨 얘죠. 얘가 가리키는 곰셈이라고 하는 요 객체의 age 값을 가져오는 거야. 얼마 가져와요? 30을 가져오겠죠. 이것을 어디에 저장해? i에다가 저장을 해줘요. 별도로. 그리고 aperson.getName이라는 메소드 가져오네. 자, 이 getName이라고 하는 거는 앞쪽에 클래스 선언할 때 return name 해줬어요. 그죠? name이라고 하는 거를 name을 return 해줬잖아. 맞아요. 호출을 해서 그 안에 있는 값을 가져다가 어디에? 어퍼슨에 있는 내용을 가져다가 s라고 하는 스트링 객체에다가 저장을 해주는 거야. 또 요게 나오는 거죠. 요게 이런 식으로. 자, 이러한 내용이 바로 여기 사용 예, 또 다른 예로 동일하게 한번 써봤어요. 자, 보면 이 퍼슨 타입의 객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요게 퍼슨이라는 클래스로 지금 만들어진 거죠. 데이터 필드 네임하고 에이지 갖다 쓴다 라고 했고, 여기 네임은 어떤 형태로? 스트링 형태. 그 다음에 에이지는 인트 형태. 데이터 필드 갖다 쓰고, 퍼슨이라고 하는 뭐가 있어요? 생성자가 있죠. getName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죠. 이거는 미리 클래스로 따로 구분을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 만들어 놓은 다음에 메인 메소드에서 이제 불러다가 갖다 쓰는 거예요. 자, person, aperson 해가지고 aperson이라고 하는 놈을 선언을 하는 거야. 먼저 나 이거 쓸래? 쓸 거야. 이래 놓고 나서 거기에다가 new person 해가지고 이 객체를 만들어낸 다음에 얘를 누가? aperson이라는 객체 가리키게. 이렇게 변수가 가리키게. 얘는 어디에 저장된다? 어디에? 스택이라는 영역에 저장된다. 얘는 어디에 저장된다? 힙이라고 하는 가용 공간에 저장된다. 스택과 힙. 여기에서 이제 new person 홍길동 그러면은 생성자에 의해서 가지고 가는 데이터 홍길동에 쏙 저장되는 거야. 먼저. 그 다음에
어퍼슨.age 하니까는 뭐예요? 어퍼슨.age 여기 있죠. 어퍼슨 안에 어퍼슨이 가리키는 이 퍼슨이라는 객체 안에 age라고 하는 멤버가 있잖아. 변수가 있죠. 이 변수에 들어가서 30을 저장해라. 저장했단 말이야. 그리고 string s는 aperson.getName 합니다. getName 해가지고 호출하는 순간이 어디로 가느냐? 먼저 여기로 가요. 여기로 쇽 들어가니까는 return name이야. name이 어디 있어? 여기 있네. 그죠? 요 값이 어디에? s라고 하는 문자열 객체에 다시 이렇게 쏙 저장이 돼요. 요 과정을 지금 우린 본 겁니다. 요 과정을. 자, 이러한 객체를 활용을 할 때 우리는 이제 속성 또는 멤버라는 걸 이용을 했어요. 그러면 이러한 멤버에 접근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가? 자, 마찬가지로 사용법이니까 공식이니까 외우자. 객체 레퍼런스 점 멤버를 써주면 된다. 점 멤버 괄호 있어요? 없어요? 괄호 없어요. 괄호가 없습니다. 앞에 뭐가 있어? 점이 있어. 그러면 얘네들은 전부 다 무조건 뭐야? 자바에서는 멤버, 자바에서는 멤버 또는 속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다른 언어에서는 속성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자바에서는 멤버, 멤버 필드, 멤버 변수 이렇게도 얘기해요. 앞에 무조건 뭐가 있어야 돼? 점이 있어야 돼요. 점이. 만약에 여기에 점이 이렇게 있고 이름이 있고 괄호가 이렇게 열려 있으면 이건 뭐라 그랬어? 얘는 메소드 호출. 이런 경우에는 메소드 호출. 해당 메소드로 찾아가서 실행한 다음에 그 결과값을 여기다 갖다 줘라 이런 얘기예요. 구분해야 돼요. 괄호가 있고 없고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쭉 나열되어 있던 거를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런 형태로, 자, 멤버에다가 그러니까 객체의 필드죠. 이 멤버에다가 값을 대입을 해주고 aperson.age를 했어요. .age로 해가지고 얘를 어떻게 하는 거야? 다시 i에다가 대입해 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저장 단계가 되는 거고, 저장. 그 다음 요거는 읽어오는 단계죠. 로딩 단계. 그죠? 그리고 aperson.getName를 하니까 여기 점에 괄호가 열고 닫았어. 멤버가 아니죠. 뭐를? 메소드를 어떻게 한다? 호출해온다. 호출해온다는 얘기는 찾아간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컴퓨터는 걔를 부르는 거고 불러서 실행하는 거고, 우리가 봤을 때는 어디로 가야 돼? 그 코드를 찾아가야 되는 거죠. 거꾸로. 그지? 찾아가서 실행을 한 다음에 그 리턴된 결과값을 어디에다가 aperson이라는 것에 대해서 s에다가 이렇게 대입을 다시 이렇게 시켜줘야 돼. 갖다 줘야 돼요. 다시 저장한 단계가 되는 거죠. 상품은 스트링 타입의 name, int 타입의 price, number of stock, sold. 자, 이렇게 4개의 멤버 필드를 갖습니다. 자, 4개를 가져요. 데이터 타입은 int 타입과 그 다음에 스트링 객체 타입이에요. goods 클래스에 대한 메인 메소드를 작성하여 goods 객체를 하나 생성하고 이 객체에 대한 레퍼런스 변수명은, 자, 레퍼런스 변수는 카메라라고 하자. 카메라의 상품 이름, 즉 네임 필드 친절하게 써놨죠. 이것은 니콘. 값 프라이스는 40만. 재고의 수량 넘버 오브 스탁을 30, 솔드 팔린 수량을 50으로 설정을 하고, 그리고 이 설정된 값을 화면에 출력을 해보세요. 그러면 첫 번째 뭘 만들어야 돼? 일단 클래스 만들어내야 돼요. 첫 번째 클래스 만들고, 이 클래스 안에다가 무엇을? 멤버들을 집어넣어줘야 돼요. 자, 두 번째 메인 메소드 만들어야 되죠. 메인 메소드 만들어야 되죠. 자, 이 메인 메소드에서 각각의 멤버를 찾아서 저장을 하고 그 다음 출력해주면 돼요. 자, 보면은
goods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파일의 이름은 goods.java가 되겠죠. 자, 문자열 객체를 받기 위한 스트링 네임을 선언을 해주고, 그 다음에 int price, int number of stock, int solid 이렇게 각각의 줄로 표현을 해도 되고, 아니면 어떻게 해도 돼? 한 줄로 그냥 써도 되죠. 쉼표 이용해서 number of stock, sold 이렇게 쓰면 되고, 그 다음에 메인 메소드에서 이제 카메라라고 하는 객체 레퍼런스와 함께 goods 객체를 생성을 하면 되겠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카메라라고 하는 자, 요 레퍼런스는 goods라고 하는 것 자체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 여기에 name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price도 있고, 그 다음에 number of stock도 들어가 있고, sold 들어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 얘가 이렇게 가리키는 게 객체 생성하는 거죠. 자, 이 문제 포인트는 뭐냐면, 첫 번째, 객체를 올바르게 생성할 수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면은 객체 생성할 수 있구나.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면 돼? 객체에 접근해야겠지. 접근을 하기 위해서 카메라 name, price, number of stock, sold라는 것들을 각각 대입을 시켜가지고 객체를 올바르게 접근을 해서 그 변수에 저장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가져올 수 있는가, 이것들을 본 거예요. 가져올 때도 마찬가지로 카메라 name, price, number of stock, sold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객체를 생성할 수 있고, 객체 변수에 접근해서 데이터를 입력하고, 그 다음 데이터를 출력할 수 있는가, 자, 이걸 판단하는 예제가 돼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이해가 됐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객체를 만들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객체 변수에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자, 두 번째, 두 개의 정수형 멤버 필드 베이스와 그리고 exp를 가지는 지수값을 표현하는 클래스 myexp를 작성하시오. 자, 여기에서 2의 세제곱의 경우에 베이스는 2가 되고 exp는 3이 됩니다. 즉 뭐냐면 이 베이스라고 하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거야? 밑을 얘기하는 거죠. 밑수. exp는 지수를 얘기하는 거죠. 2의 세제곱이야. 2의 세제곱. 요게 베이스, 요게 지수. 베이스 exp. 자, 베이스와 exp는 양의 정수만을 가지는 것으로 가정을 한다. 자, 양수만 선택이 가능해요. 그리고 myexp는 정수값을 리턴하는 getValue라고 하는 멤버 메소드를 제공을 해서 사용을 하고, getValue는 베이스와 exp 값으로부터 지수를 계산해서, 즉 뭐야, 계산을 한 다음에 그 계산의 결과값을 정수 형태로 어떻게 해줘라? 리턴해줘라. 즉 이건 메소드까지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myexp 객체에 베이스 필드가 2이고 exp가 3이라면 2의 세제곱이야. 그러면 getValue라고 하는 메인 메소드는 리턴 값으로 뭘 만들어내야 돼요? 리턴해 가지고 8이라는 결과값이 나와야 줘야 돼. 이 결과가 나와야 돼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먼저 파일의 이름은 뭘로 만들어야 돼? myexp.java로 생성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myexp 클래스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러한 클래스 안에 뭐가 필요해요? 베이스라고 하는 변수와 그 다음 exp라고 하는 변수와 또 getValue라고 하는 메소드가 필요합니다. getValue라고 하는 메소드가 필요해요. 자, 이 getValue 안에서 사용하는, 자, 요 안에서 사용하는 코드, 일단 리턴을 시켜주기 위한 변수까지 있어야겠지. 그럼 이건 그냥 지정을 해주자. result에 res라고 하는 놈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기본 값을 1이라고 지정을 해주면 돼요. 형태는 1이니까 정수 형태로 하면 되겠지? 그쵸? 그리고 포문 하나 만들어 줘야 될 거예요. 포문을 만들어 주세요. 포문을 만들어서 여기에도 뭐 int i부터 해가지고 반복을 시켜야 되는데 어디까지 반복해야 돼? 지수라고 하는 거는 계속해서 곱하는 거죠. 그죠?
밑수를 지수만큼 곱하는 거지. 그러니까 포문이 필요하겠지. 맞아요. 자, 이걸 해주고 난 다음에 뭐 해주면 돼? 리턴으로 뭘 돌려주면 돼? RES라고 하는 리절트라고 하는 거 돌려주면 돼요. 요게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만들고 나서 메인 메소드에서는 각각의 무엇을 만들자? 각각의 두 개를 만들 겁니다. 두 개. 넘버 변수는 넘버 1이라는 레퍼런스 변수와 함께 그 다음에 넘버 2라고 하는 레퍼런스 변수 두 개 만들 거예요. 요거는 레퍼런스 변수. 자, 넘버 1은 뭘 계산하냐면 2의 세제곱 계산하세요. 그 다음에 넘버 레퍼런스 2는 3의 4제곱을 계산을 하세요. 2의 세제곱과 3의 4제곱을 각각 계산해서 리턴해주는 넘버 1과 넘버 2라는 레퍼런스 변수를 생성해야 되니까 객체 몇 개 만들어야 돼? 객체는 한 개만 있으면 돼요. 객체는 한 개만 있으면 되고 거기에 멤버에다 접근을 해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레퍼런스 변수만 두 개 만들어주면 돼. 결국에 그냥 똑같은 무슨 객체를 myexp라는 객체 활용하면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 보세요. 자, myexp.java 클래스 만들었어요. 자, 이 클래스 안에다가 멤버들을 할당해 주는데 밑에 해당하는 베이스, 이게 밑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지수에 해당하는 exp 정수를 했어요. 일단 두 개가 필요하고, 그리고 메소드 만들어 줍니다. getValue라고 하는 메소드에 처음 결과값을 less1이라고 했어요. 그죠? 자, 요거는 결과를 리턴해 주는 값이야. 포문을 이용해서 i는 0부터 i가 exp 지수죠. 지수값보다 작을 때까지 반복을 시키면 해당 횟수만큼 반복이 될 거 아니야. 그죠? 이거를 i를 플러스 시키면은 i가 증가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 결과값을 누구랑? 밑이랑 계속 곱하면 되지. 요게 지수를 계산하는 알고리즘이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 가지고 2의 세제곱이라고 한다면 2를 몇 번 곱해? 3번 곱하죠. 이렇게. 그죠? 밑의 개수만큼 곱하는 거잖아. 3의 4제곱이라면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수 공식은. 그러니까 0부터 시작을 해서 내가 입력한 지수만큼만 작으면, 아니면 1부터 시작해서 해도 되죠? 같게 하거나. 근데 뭐 0부터 해가지고 작게 해주면, 자, RES 요거는 또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less 곱하기 equal base 이렇게 해도 되겠죠? 이렇게 표현을 해서 해당 횟수만큼 곱해준 다음에 return RES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결과 값만 가지고 나가겠죠. 메인 메소드에서는 객체 생성해줍니다. 넘버 1이라고 하는 레퍼런스 변수 선언해주고 myexp를 어떻게 해주면 돼? 객체 만들어주면 되죠. 그리고 넘버 1.base에 2, 넘버 1.exp에 3 이렇게 하면 2의 3승이 되는 거잖아요. 요게 2의 3제곱. 넘버 2에 대해서도 베이스를 3, exp 4 하게 되면은 3의 4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계산을 시킨 다음에 각각 계산을 시키겠지. 그리고 출력을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해당 넘버 1에 대한 getValue 값을 가져오게 되면 곧 바로 출력될 거 아니야. 결과값이. 이런 식으로 이걸 쓰게 되면 이러한 알고리즘에 의해서 어떠한 값이든 간에 멤버 안에다가 값을 저장을 시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결과값도 뽑아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클래스와 함께 객체를 만들고 이러한 만들어진 객체에다가 멤버 변수를 추가한 다음에 그 각각의 멤버 변수에 저장을 하고 또 값을 연산을 하고 가져오는 관계까지 맞습니다.